YSJ 전공수학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기본함수에 의한 사상 단원에서 선형분수 변환 개념을 살펴보겠습니다. 선형분수 변환 개념에서는 분수함수 W, 분자와 분모가 각각 Z에 대한 1차 함수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AD 빼기 BC가 0이 아니라는 조건이 추가가 될 거예요. 자, 이런 분수함수를 선형 분수 변환이라고 하겠습니다. 특히 선형 분수 변환에 대한 데피니션 중 이 조건 중요하겠습니다. 리마크할 내용은 선형 분수 변환을 다음과 같은 형태로 변형시킨 다음 ZW의 개수 C, Z의 개수 -A, W의 개수 D, 상수항 -B를 캐피털 A, 캐피털 B, 캐피털 C, 캐피털 D로 치환하면은 선형 분수 변환에 대한 조건 스몰 ad 빼기 bc가 0이 아니라는 이 조건이 어떤 형태로 바뀌냐면은 캐피털 ad 빼기 bc가 0이 아니라는 조건으로 바뀌죠. 마치 zw의 개수 캐피털 A, z의 개수 캐피털 B, w의 개수 C, 상수항 D에 대해서 선형 분수 변환이 다음과 같이 바뀌어집니다. 자, 그래서 선형 분수 변환을 ZW에 대한 이중 선형 변환이라고도 하겠습니다. 두 번째 리마크할 내용은 선형 분수 변환에서 분모의 Z의 개수 C가 0일 때, 그러면 이 조건에서 AD가 0이 아닌 거죠. A하고 D가 둘 다 0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선형 분수 변환은 다음과 같이 선형 변환으로 바뀌죠. 분모의 Z의 개수 C가 0이면, 만약 Z의 개수 C가 0이 아니면 다음과 같은 형태로 최종적으로 변형이 됩니다. 자, 여기서 분모 CZ 더하기 D를 캐피털 Z, 그리고 캐피털 Z분의 1을 캐피털 W로 두면은 W라는 선형 변환이 어떤 식으로 바뀌냐면은 C분의 A 더하기 C분의 BC 빼기 AD의 캐피털 W로 바뀌죠. 마치 선형 분수 변환 스몰 w가 캐피털 W와 캐피털 Z에 대한 합성 사상으로 바뀐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선형 분수 변환에서 분모의 Z의 개수 C가 0이 아닐 때, 0이면 선형 변환인 거고. 세 번째 리마크할 내용은 선형 분수 변환을 Z에 대해서 풀면은, Z에 대해서 푼다는 의미가 뭔지, 자, 그래서 Z에 대해서 풀어보면은 다음과 같이 바뀝니다. 오른쪽 대각선으로 부호를 달리해서 위치가 바뀌었죠. 왼쪽 대각선은 그대로입니다. 자, Z에 대해서 푼다는 의미가 뭘까? 자, 그 의미를 알아보기 위해서 선형 분수 변환 W의 Z 자리에다가 방금 Z에 대해서 푼 이 결과를 대입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CW A분의 분자에 A가 곱해지는 거죠. 마이너스 ADW 플러스 AB 그리고 플러스 B가 되겠습니다. 자, 분모의 Z자리에다가 CW 빼기 A분의 마이너스 DWB니까 이번에는 뭐가 곱해지냐면 C가 곱해지죠. 마이너스 CDW 플러스 BC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더하기 D. 자, 그럼 분모 분자 각각을 통분해 보면은 CWA분의 BCW하고 마이너스 AB죠. 그럼 플러스 AB 없어지니까 뭐로 묶어지냐면은 W로 묶어지죠.
W로 묶어버리면 BC 빼기 AD가 되겠습니다. 분모도 마찬가지. 통분해보면 CWA분의 통분하니까 이번에는 CDW가 없어지죠. 남는 게 뭐냐면은 BC 빼기 AD입니다. 소거되죠. 남는 게 뭐냐면은 W가 돼버려요. 이중 선형 변환 혹은 선형 분수 변환 W가 돼버리네요. Z에 대해서 푸니까. 자, 이 말은 W라는 선형 분수 변환을 Z에 대해서 풀면은 이 결과는 서로 역함수라는 말이겠죠. 선형 변환에 대한 역함수, 즉 Z는 W 인버스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오른쪽 대각선으로는 부호를 달리해서 위치가 바뀌고 왼쪽 대각선으로는 그대로 유지가 된다. 이 선형 분수 변환을 무한대까지 추가한 확장 복소 평면에서의 선형 분수 변환으로 보면은 분모의 Z의 개수가 0이면 Z에 대한 극한값이 발산하죠. 분모의 Z의 개수가 0이 아니면 Z에 대한 극한값은 무한대분의 무한대니까 분모와 분자의 최고차항의 개수의 비가 되겠죠. C분의 A가 딱 나옵니다. 자, 이번에는 선형 분수 변환에서 분모가 무한소에 근접해 가면 발산한다는 거. 선형 분수 변환에 대해서. 리마크할 내용은 그러면 이 결과는 역함수에 대해서도 그대로 성립하겠습니까? 선형 분수 변환과 관련된 예제 문제는 기출문제가 있습니다. 2018학년도 전공의 5번 문항으로 출제된 문제인데 확장 복소 평면에서 선형 분수 변환 혹은 1차 분수 변환 0에서의 함수값이 2고 1에서의 함수값이 이하이고 Z의 극한에 대한 함수값이 마이너스 2로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 i에서의 선형 분수 변환에 대한 함수값을 구하는 문제예요. 그런데 선형 분수 변환에 대한 데피니션을 기억하고 있지 못하면 전혀 어려운 문제가 아닌데 풀 수가 없는 거죠. 특히 선형 분수 변환이 데피니션이 어떻게 주어져 있냐면은 AZ 더하기 B 분자가 Z에 대한 1차 함수, 분모 또한 Z에 대한 1차 함수였고 중요한 조건이 AD 빼기 BC가 0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함수값이 몇 개만 주어져 있냐면 3개만 주어져 있어요. 근데 미지수는 몇 개입니까? 4개입니다. 자, 이 말은 4개의 미지수가 한 문자로 바뀌어지는 비례식으로 풀어라 이 말인 거죠. 선형 분수 변환에 대한 데피니션을 기억하고 있지 못하면은 전혀 어렵지 않은 문제가 풀 수가 없는 문제가 되죠. 선형 분수 변환에 대한 데피니션을 기억하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형 분수 변환에 대한 데피니션 AD 빼기 BC가 0이 아니라는 조건 0에서의 함수값 2 그러면 B가 D로 바뀌어지죠. 1에서의 함수값이 2i입니다. 그러면 A 더하기 2D가 C 더하기 D로 바뀌어지죠. B를 D라는 문자로 바뀌었으니까 A하고 C만 D라는 문자로 바뀌어지면은 D라는 한 문자로 바뀌어지죠. 자, 이제 뭘 취해야 되나? Z에 대한 극한 취하면 되죠. 자, 그래서 Z에 대한 극한을 취하니까 마이너스 2가 나옵니다. A가 마이너스 2C로 바뀝니다. 그럼 A가 마이너스 2C, C가 마이너스 2분의 A, 어찌됐든 A하고 C가 D라는 한 문자로 바뀌어지죠. 자, 그러면 A, B, C가 D라는 한 문자로
바뀌어집니다. 따라서 선형분수 변환 T는 D라는 문자에 대한 비례식으로 나타나지니까 D가 소거돼서 선형분수 변환이 다음과 같이 구해지겠습니다. 그러면 함수값은 바로 계산이 되죠. 여기까지가 기본 함수에 의한 사상 단원에서 선형분수 변환에 대한 개념과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기본 함수에 의한 사상 단원에서 리뷰해야 될 개념은 선형분수 변환에 대한 데피니션. 자, 데피니션 어떻게 됐었나요? 분자 Z에 대한 1차 함수, 1차식, 분모 Z에 대한 1차식, 그리고 AD 빼기 BC가 0이 되지 않아야 된다. 참고로 Z에 대해서 푼다는 것은 역함수죠. 자, 그럼 역함수가 어떻게 주어지더라? 오른쪽 대각선으로 부호를 달리해서 자리가 바뀌어지죠. 왼쪽 대각선으로는 그대로 유지된다는 거. 지금까지 기본 함수에 의한 사상 단원에서 선형분수 변환 개념을 살펴봤습니다. 이 개념을 끝으로 복소 해석학 과목에서 단원별 개념 정리가 마무리되겠습니다. 복소 해석학 과목에서 리뷰해야 될 개념은 코시-리만 방정식 해석함수. 코시-리만 방정식이란 복소 변수 함수가 Z0에서 미분 가능하다면 실수 파트와 허수 파트에 대한 편도 함수들이 실수 파트에 대한 X에 대한 편도 함수가 허수 파트에 대한 Y에 대한 편도 함수와 같고, 실수 파트에 대한 Y에 대한 편도 함수가 허수 파트에 대한 X에 대한 편도 함수와 부호를 달리해서 같다는 이 방정식이 코시-리만 방정식이죠. 조심해야 될 거는, 주의해야 될 거는 코시-리만 방정식이 의미하는 것은 복소 변수 함수가 미분 가능하기 위한 필요 조건이라는 거. 그럼 복소 변수 함수가 미분 가능하기 위한 충분 요건은 바로 실수 파트와 허수 파트에 대한 편도 함수가 연속이 되는 거죠. 그러면 주어진 복소 변수 함수가 Z0에서 해석적이기 위한 필요하고 충분 조건이 코시-리만 방정식을 만족하고 실수 파트와 허수 파트에 대한 편도 함수들이 연속이라는 거. 그러면 Z0에서의 더함수가 어떻게 주어진다? 다음과 같이 주어지는 거죠. 그리고 복소 변수 함수가 미분 가능할 때를 해석함수라고 한다. 주의해야 될 것은 좌표평면 실변수에서의 해석함수라는 것은 미분 가능하다고 해서 해석함수가 되는 게 아니죠. 다항식 형태의 급수로 표현되는 함수를 해석함수라고 하더라. 이 점이 복소 변수에서의 미분 가능성과 실변수에서의 미분 가능성에서 갖는 큰 차이라는 것. 그리고 복소 변수 함수에 대한 적분을 실수 파트와 허수 파트가 단일 변수, 단일 매개 변수로 표현되어 있으면 단일 매개 변수에 대한 범위인 구간에서의 적분인 실수 파트에 대한 적분, 허수 파트에 대한 구간에서의 적분으로 정의를 할 수 있다.
복소 변수 함수의 실수 파트와 허수 파트가 이변수로 표현되어 있는데 x와 y가 단일 매개 변수로 이렇게 표현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z에 대한 복소 변수 함수가 단일 매개 변수 t로 표현되니까 단일 매개 변수 t에 대한 범위가 주어지면은 복소 변수 함수 f에 대한 적분은 구간에서의 적분으로 정의를 할 수 있다. 즉 실수 파트에 대한 적분과 허수 파트에 대한 적분으로. 그러면 단일 매개 변수로 표현되어 있는 복소 변수 함수는 미적분학에 대한 기본 정의까지 적용시킬 수 있다. 경로 적분이란 컨투어 인테그랄. 경로에 대한 데피니션이 복소 평면에서의 단일 매개 변수 t에 대한 함수로 표현되어 있는 이 함수를 경로라고 하죠. 마치 우리 이전 가계 과목 미분계학에서 뭘 다뤘었냐면은 정칙 곡선을 다뤘습니다. 정칙 곡선을 다뤘었어요. 레귤러 커브. 복소 평면에서의 경로가 바로 레귤러 커브를 의미하는 거죠. 정칙 곡선을 의미하겠습니다. 이 경로 위에서 복소 변수 함수에 대한 적분을 정의하는 겁니다. 경로 적분과 유사한 이름이 라인 인테그랄인데 라인 인테그랄은 좌표 평면, 실평면에서 쓰는 용어고 복소 평면에서는 라인 인테그랄인 용어보다는 컨투어, 경로라는 용어를 사용하죠. 그래서 구별하셔야 된다는 거. 좌표 평면에서의 곡선 C에 대한 이변수 함수에 대한 라인 인테그랄은 말 그대로 라인 엘리먼트, 즉 곡선의 길이 위에서 적분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경로 적분이라는 것은 복소 평면에서 경로 위에서 적분하는 건데 Z에 대한 디퍼런셜이에요. 그래서 마치 경로에 대한 방정식이 단일 매개 변수 t에 대한 범위가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으면 z에 대한 디퍼런셜, 마치 구간에서의 치한적분처럼 정의되겠습니다. 복소 평면에서의 경로 적분이에요. 자, 그런데 좌표 평면에서의 경로 적분은 곡선에 대한 방정식이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으면 좌표 평면입니다. 복소 평면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라인 엘리먼트. 자, 그래서 정의가 어떻게 되냐면은 A에서부터 B까지 곡선의 길이죠. 곡선의 길이. 주의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용어 자체를 구별해서 쓰자. 라인 인테그랄, 좌표 평면, 실평면에서의 선적분. 복소 평면에서는 선적분이라는 용어보다는 컨투어 인테그랄, 경로적분. 특히 경로가 닫힌 곡선일 때, 적분의 아래끝과 윗끝을 결정하기 위해서
곡선에 대한 방향을 디파인하죠. 곡선에 대한 방향은 식의 반대 방향을 양의 방향으로 정의한다. 이 닫힌 곡선 위에서의 복소 변수 함수에 대한 적분, 경로 적분. 방금 사용한 경로 적분에 대한 데피니션을 이용하면 되는데, 만약 닫힌 곡선 C에 의해서 유괴된 영역, 이 D에서 복소 변수 함수가 해석적이라면 바로 경로 적분에 대한 데피니션을 이용하면은 0이라는 게 바로 계산되죠. 이 결과를 코시-구르사 띠어럼. 특히 코시-구르사 띠어럼을 이용하면은 닫힌 곡선 C에 의해서 유괴된 영역에 구멍이 뚫려 있는 거예요.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다. 그럼 이 영역인 거예요, 이 영역. 그러면 이 영역에 대한 경계곡선을 어떻게 디파인하냐면은 바깥 경계곡선에 대해서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양의 방향을 정의할 수 있죠. 자, 그런데 안쪽 경계곡선에 대해서는 처음에 주어진 방향은 시계 반대 방향인 양의 방향으로 이렇게 주어져 있겠죠. 자, 그거를 C1이라고 둘까요? 자, 그런데 이 비큼친 부분 영역에 대한 경계곡선에 대한 시계 반대 방향의 곡선은 어떻게 정의된다? 자, 이렇게 다중연결 영역, 구멍이 뚫려 있는 영역에서의 곡선에 대한 방향을 디파인하는 방법은 영역을 심장 쪽 왼쪽에 두고 걷는 방향을 양의 방향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 빗금친 부분 영역에 대한 양의 방향의 곡선에 대한 데피니션은 바깥 경계 곡선에 대해서는 시계 반대 방향, 안쪽 경계 곡선에 대해서는 반대 방향으로 돌아야 되겠죠. 영역을 왼쪽에 두고 걷는 방향. 그러면 코시-구르사 띠어럼에서 이 영역에서 해석적인 거예요. 그러면 Z0라는 점은 해석적이지 않는 점이죠. 그러면 코시-구르사 띠어럼을 적용시키면 어떤 결론을 얻을 수 있냐면은 C라는 닫힌 곡선에 의해서 유괴된 영역 내부에 FZ라는 복소 변수 함수는 해석적이지 않아요. Z0라는 특이점이 존재합니다. 이 적분값은 Z0를 내점으로 갖는 또 다른 닫힌 곡선, 방금 C1이죠. C1에서의 경로 적분값과 같다는 게 코시-구르사 띠어럼이죠. 그럼 이 닫힌 곡선을 임의의 닫힌 곡선이기 때문에 계산의 편의성을 이용해서 원 경로를 선택해 보면은 반지름에 대한 극한을 취하면 되죠. 자, 그래서 어떤 결과가 얻어진다? 피적분함수를 다음과 같은 형태로 써버릴게요. 혼동할 수 있으니까 이거를 GZ라고 두겠습니다. 그러면 FZ가 이렇게 주어진다고 보시면 되죠. 그러면 GZ라는 분자에 있는 함수는 C에 의해서 유괴된 영역에서 해석적인 거예요. 해석적. GZ는. FZ는 Z0를 특이점으로 갖잖아요. 그러면 이 적분값이 어떻게 계산이 된다? 이 파이 i의 G의 Z0로 계산된다는 게 코세스 인테그랄 포뮬러죠. 이건 일반화할 수 있죠. 어떻게 일반화할 수 있냐면 만약 분모가 n 플러스 1 거듭적으로 주어지면은 이 파이 i를 그대로 곱하고 n 플러스 1 거듭적으로 했기 때문에 분자에 대한 n차 미분계수를 n 팩토리얼로 나눈 값을 곱한 거하고 같다는 코세스 인테그랄 포뮬라.
코세스 인테그랄 포뮬러를 적용시키기 위한 피적분 함수의 형태를 그래서 기억하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단원인 코시 리만 방정식에서 설명드렸듯이 복소 변수 함수가 해석적이기 위한 필요하고 충분 조건은 코시 리만 방정식을 만족하고 실수 파트와 허수 파트에 대한 편도 함수가 연속이라고 했었습니다. 좌표평면, 실평면에서는 미분 가능하다고 해서 해석 함수가 아니었어요. 자, 그런데 그 결정적 차이를 보여주는 게 바로 리우빌의 정리죠. 리우빌의 정리라는 것은 복소 평면에서 해석적이고 유계인 함수, 좌표 평면에서 실평면에서 해석적이고 유계인 함수, 좌표 평면에서 해석적이고 유계인 함수입니다. 자, 그렇지만 상수가 아니죠. 자, 그런데 복소 평면에서는 해석적이고 유계이면은 이 함수는 상수 함수가 된다는 리우빌 띠어럼. 특히 리우빌 띠어럼을 적용시킬 때는 조심해야 되는 게 닫힌 곡선 C에 의해서 유계된 영역 D에서 F라는 복소 변수 함수가 해석적입니다. 그리고 유계예요. 그러면 닫힌 곡선, 경계곡선 위에서 D에서 해석적이고 유계인 함수의 최대값이 존재한다는 최대 절대값 원리를 적용시킬 때 주의해야 되는데, 만약 Z0에서 캐피털 M이 나왔어요. Z0는 C라는 경계곡선 위에 있는 점입니다. 자, 그런데 C에 의해서 유계된 영역 D에 있는 내점에서 그 내점을 Z0 프라임이라고 둘까요? 자, 그런데 Z0 프라임에서의 크기가 마찬가지로 캐피털 M이야. 그런데 최대값은 경계에서 간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내점에서도 최대값을 가져. 자, 이 경우는 바로 복소 변수 함수가 D라는 영역에서 상수라는 의미인 거죠. D 영역 바깥에서는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어. 그런데 리우빌 정리는 복소 평면에서 해석적이고 유계인 거예요. 그럼 복소 평면에서 상수라는 거. 그래서 최대 절대값 원리와 리우빌의 정리를 구별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유수라는 것은 복소 변수 함수 fz가 z0라는 특이점을 가져요. 자, 그런데 z0가 제거된 이런 펑처드 디스크, 고리에서, 어뉴러스에서 해석적이에요. 자, 그러면 이 복소 변수 함수는 고리 특이점 z0에서 당시 형태의 급수와 분수 형태의 급수로 나타낼 수 있는데, 이와 같은 급수를 복소 변수 함수 f에 대한 고리 특이점 z0에서의 로랑 급수라고 하죠. 이 로랑 급수에서 g 빼기 g0분의 1의 개수 b1을 복소 변수 함수 f의 고립특이점 z0에서 유수라고 한다. 근데 이 유수를 어디에 이용할 거냐? 특히 여기서 분수 형태의 급수의 개수를 기억하고 계셔야 한다고 했는데 기억하실런지. 자, bn이 어떻게 주어지죠? bn이 2파이 i분의 1의 c fz는 뚫린
영역, Z0가 제거된 영역에서 해석적이죠. C는 Z0를 4점으로 갖는 닫힌 곡선이 되겠습니다. 그럼 n에다 1을 집어넣어 보세요. 그게 바로 유수죠. 바로 뭐가 됩니까? 복소변수 함수 f에 대한 닫힌 곡선에서의 적분값이 되어버리죠. 코시스 인테그랄 포뮬러 형태가 아닌데도 적분을 편리하게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유수를 알면. 그럼 유수를 알기 위해서는 로랑 급수를 구해야 되는데 로랑 급수를 구하는 것은 전혀 부담 가질 필요가 없다. 왜냐? 좌표 평면에서의 매클로린 급수, 테일러 급수를 복소 평면으로 확장하면 되니까. 특히 특별한 함수 2가지 형태가 있는데 어떤 형태? 어떤 형태가 있습니까? 특별한 함수 형태. 방금 리뷰할 때 살펴본 코시스 인테그랄 포뮬러의 피적분 함수 형태를 기억하고 있으면 편리하죠. 지금 뭘 구할 거냐면은 그런데 코시스 인테그랄 포뮬러를 적용시킬 수 있는 비적분 함수 형태죠. 그러면 Z0가 고립특이점이 돼야 되니까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되겠습니까? 파이 G0는 0이 안 돼야 되겠다. 그리고 파이는 G0에서 미분 가능해야 되겠다. 이럴 때 복소변수 함수 F의 고립특이점 Z0에서의 로랑 급수를 구하지 않더라도 유수를 알 수가 있죠. 바로 유수는 어떻게 주어진다? n차 극이면서 n-1번 1차 미분 개수죠. 그걸 n-1 팩토리얼로 나눈 겁니다. 또 다른 함수 형태는 분수 함수로서 분모가 거듭적으로 표현되어 있지 않는 거죠. 자, 그럼 Z0라는 고립특이점을 갖기 위해서는 PZ0에서는 0이 아니고 QZ0에서는 0이 돼야 되겠죠. 그럼 Z0가 이 분수함수의 고립특이점이 됩니다. 그리고 그게 특성을 알기 위해서는 Q'Z0가 0이 아니라는 조건이 추가되면 바로 이 분수함수의 단순극이 되죠. 그러면 단순극에서의 유수는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그러면 특이점을 4점으로 갖는 닫힌 곡선 위에서의 경로 적분값은 유수를 하면은 유수에다가 2파이 r을 곱하면은 바로 닫힌 곡선 위에서의 경로 적분값이 되죠. 자, 이거를 코시스 레저드 띠어럼, 코시의 유수 정리라고 한다. 이 2가지 함수 형태는 특히 유수의 응용 단원에서 유용하게 사용하죠. 자, 유수의 응용이라는 것은 바로 좌표평면, 실평면에서의 특이적분. 기껏해야 특이적분이 수렴하느냐, 수렴하지 않느냐. 즉, 특이적분이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만 판단했다면은 코스의 유수 정리를 이용하면 수렴하는 특이적분 값을 계산할 수가 있죠. 특이적분은 2가지 형태가 있죠. 유계이지 않은 구간에서의 특이적분과 유계인 구간에서의 특이적분. 특히 유계이지 않은 구간에서의 특이적분은 실변수를 복소변수 함수로 바꾸면 되죠. 분자와 분모가 다항함수일 때는 실변수 x를 복소변수 z로 바꾸면 된다. 자, 그런데 초월함수가 결합되어 있으면 초월함수를 어떤 형태로 바뀐다? 오일러 넘버에 대한 지수함수로 바꾸면 되죠.
특히 조심해야 되는 것은 특이적분에서 실수 전체 집합에서의 이 특이적분 값은 좌우대칭으로 계산하면 안 되죠. 어떻게 계산해야 되냐면은 적분 구간의 아래급에 대한 극한값이 존재하면서 동시에 적분 구간의 윗끝에 대한 극한값도 존재해야지만 특이적분이 존재하는 거죠. 자, 이걸 복소평면으로 확장하기 위해서 어떤 개념을 도입했냐면은 코시스 프린시플 밸류. 코시스 프린시플 밸류라는 것은 좌우대칭으로 극한값을 계산한다. 좌우대칭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피적분 함수가 우함수이면은 프린시플 밸류나 좌표평면에서의 이 특이적분이 같아진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좌표평면 실평면에서의 실수 전체 집합에서의 이 특이적분은 바로 실수축에 대한 직선 경로. 이 직선 경로에 특이점을 포함하는 닫힌 유개인 영역, 반지름 R인 원경로를 추가해서 허수축의 양의 부분 내에 놓이는 특이점을 이용해서 닫힌 경로 위에서의 경로 적분 값을 계산할 수 있는 코시의 유수정리를 이용할 수가 있죠. 그러면 실수축에 대한 특이적분에 대한 극한값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뭐를 계산해 줘야 되느냐? 반원 경로 위에서의 복소변수 함수에 대한 이 적분값. 이 적분값이 유계임을 보임으로써 영에 수렴한다는 걸 보이는 거죠. 유계인 걸 보일 때는 복소변수 함수의 수프리멈을 찾아서. 그런데 수프리멈을 찾더라도 삼각부등식을 이용해서 계산하더라도 영의 수렴함을 보일 수 없는 형태가 있었죠. 어떤 형태가 있었냐면은 피적분 함수의 다음과 같은 양을 가지고 있을 때. 자, 이 값은 R분의 파이보다 작다는 조르당 부등식을 이용하면은 반원 경로 위에서의 복소 적분값이 0에 수렴한다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유계이지 않는 구간에서의 특이적분입니다. 유계인 구간에서의 특이적분은 피적분 함수가 특이점을 4점으로 갖는 경우죠. 특이점을 4점으로 갖는 경우는 그 특이점에 대한 4점을 갖는 닫힌 경로. 바로 반지름이 R인 원경로를 선택해버리면 되죠. 혹은 타원 경로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좌표평면, 실평면에서 기껏해야 특이적분이 존재하는지 존재하지 않는지만 살펴봤다면 복소평면으로 확장했을 때는 수렴할 때 특이적분값까지 계산할 수 있는 유용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복소해석학 단원별 마지막 개념은 선형분수변환. 선형분수변환에 대해서는 데피니션을 반드시 기억하고 계셔야 되겠죠. 자, 데피니션이 분수 형태의 함수로서 분자 z에 대한 1차식, 분모 z에 대한 1차식. 중요한 것은 AD 빼기 BC가 0이 안 돼야 된다는 거. 참고로 선형분수변에 대한 역함수는 z에 대해서 푸는 거죠. 어떻게 주어지더라?
오른쪽 대각선으로 부호를 달리해서 위치가 바뀌죠. 왼쪽 대각선으로는 그대로 유지가 되더라. 지금까지 복수 해석학 과목에서 단원별 개념을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정수론 단원별 개념 정리를 살펴보겠습니다. YSJ 전공수학이었습니다.